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교선생 새로코 영영 입니다. 아니 벌써 5월이라니? 5월 1일 지금 아니 벌써 5월 1일이라니. 무슨 말이지? 5월 1일이라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에 혹시 네. 계획이나 뭐 꿈 있어요? 저는 5월 1일 일단 제가 다니는 곳은 쉰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을 것 같고 5월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업무가 늘어나는 달인데 잘 마치고 싶습니다. 무사히. 화이팅. 네. 저는 5월에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 왜 하필 5월이에요? 가장 놀기 좋을 때. 이유는 5월. 없어요. 그냥 이맘때쯤 한번 해보고 싶다. 되게 글이랑 잘 어울리네요. 야식 금지 클럽. 새로운 어떤 도전. 도전. 운동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 식이 조절로? 6시 이후로 안 먹기. 아 너무 어려운데? 진짜. 근데 6시 전에는 마음껏 먹기. 5시 59분까지 즐기도록 그니까. 합시다. 그렇게 할 진짜 겁니다. 일찍 자야 돼요. 영영님은요? 저는 5월달 말까지 그 장편 트리트먼트 하나 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계획이네요. 시나리오까지는 아니고 토리가 응원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시나리오까지는 아니고 트리트먼트까지 완성을 하겠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놉시스는 지금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네. 이렇게 선별해서 와. 하나 써보려고 조금 대박. 느려서 써보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세로코님은요? 저는 5월에 일단 계획이 없으시군요. 계획이 별로 없는데 6월을 맞이하는 저는 좀 몸짱이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근육? 네. 운동을 제가 좀 5월에 열심히 해서 4, 5월에 열심히 해서 5월 한 달 저는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어쨌든 근육이 생기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헬스요? 헬스가 아니라 지금 제가 2개 생각하는데 하나는 복싱이고 하나는 필라테스거든요. 근데 제가 4월에 얼만큼 돈을 버는지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유튜브에 땅끄 부부도 되게 좋던데.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잘 할 수 있는데 어. 진짜 그 필라테스를 배웠을 때 제가 자세도 많이 교정이 되고 해서 좋았거든요.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저 그 필라테스를 다시 하고 싶은데 그 좀 처음에 어쨌든 좀 돈이 꽤 들어가니까 네. 4월에 좀 열심히 돈을 벌어서 5월 1일에 제가 필라테스를 등록할 수 있었으면. 저도 필라테스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저는 좋았어요. 힘들고 좋았어요. 맞아. 되게 교정?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 엄청 덜덜덜 떨리잖아요. 다 해보셨어요? 필라테스?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자세가 교정이 딱. 저 그때 키도 컸어요. 오. 음. 감춰졌던 키가 네, 좀 척추가 다리가 늘어나지 않고 허리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167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제도. 근데 167이 그때 넘었어요. 지금은요? 뭐 166점 몇일 거예요. 다시 줄었나요? 네. 뭐죠? 그 필라테스를 열심히 했던 그 시기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우와. 정말 딱 자세가 지금이랑 딱 다르고 지금 좀 이렇게 거북목도 있고 한데 그때 진짜 이렇게 쑥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한 얼마 정도 하면 딱 느껴져요? 그때 제가 5개월 정도를 좀 꾸준히 열심히 했었어요. 거북목은 고치고 싶은데. 저도 꼭 한번 자세 교정을 해보고 싶어요. 돈 근데 생기면.
우리 다 거북목이잖아요. 나 그때 우리 찍은 거 보고서 다들 목이 앞으로 막 거북이.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이크 앞에 있고 맞아. 요즘엔 거북목 아닌 사람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나는. 좋아. 운동.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싶다. 네. 네. 5월 달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6월에 만날 때 어머 새롭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육 좀 봐 이렇게. 오 만져 오 뭐야 만져봐도 돼. 돌이야. 기대됩니다. 자, 야식 금지 클럽. 오늘은 일미님의 야식 금지 클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녹음 끝나고 야식 먹나요? 좀 배고파요. 저는 지금 이 야식 금지 클럽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배가 아, 이거 안 되겠네. 지금 12시 반인데 어떡해. 진짜 배고프다. 이때를 빨리. 참아야 끝나고서 먹으면 안 돼요? 뭐 먹으면 됩니다. 끝나고 먹는 거예요? 응. 희망을 가집시다. 네. 사람 희망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제목부터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류의 제목이에요. 너무 기대되는. 귀엽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하지만 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에이 생겼는데요? 어머? 이 세 명이 모인 것 자체가 맞아. 큰일이에요. 엄청. 제 1멤버부터 허소미. 시작하는 게 기대가 막 맞아. 되면서 엄청 기대돼. 궁금해 막. 웨스 앤더슨 영화 보는 느낌? 미쳤다. 그 웨스 앤더슨 영화가 이렇게 챕터별로 막 음. 나눠지는 아기자기한 그런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이걸 쓰게 된 게 진짜로 야식을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 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미친 듯한 허기가 몰려와서 아 이걸 누가 막아주거나 같이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좋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노트에 야식 금지 클럽 언젠간 창단하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글로 썼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 야식을 왜 멈춰야 할까?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쵸? 곧 자는데 배부름 잠도 사실 안 오고 위에도 사실 무리가 가고. 맞아요. 아침에도 뭐 먹고 잤을 때보다 안 먹고 잤을 때 더 편하긴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못 참겠는 게 문제지. 나 이거 너무 뭔지 알겠어. 치커리와 방울토마토만 남겨놓은 샐러드 접시. 이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냅킨에 보란듯이 그려놓은 하트 그림. 영영님이 주로 냅킨에 낙서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니까요. 너무 잘 그렸다 이 와중에. 영영님에게 낙서란? 글쎄요. 이 야식 금지 클럽을 만든 허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요? 허솜이라는 인물은 제일 중심 인물이고요. 네.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그 남밑에서 하던 일을 관두고 30살에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좋아했던 것보다 어떤 좋지 않은 점들이 더 많이 발현이 되면서 3년 후에 뭔가 야식으로 뭔가 모든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이가 야식을 참아야 되겠다고 느낀 거는 되게 친했던 단골 손님이 냅킨에 무언가를 써놓고 나가요. 사장님 너무 태만해 보여요. 사장님도 치킨도요. 그 글을 읽고 소미는 야식을 참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뭔가 정상 체중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라는 포장 아래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되게 서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그게 진짜 건강이 걱정돼서만은 아니라 뭔가 그냥 자기가 불편해서 하는 말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손님처럼. 맞아요. 근데 이 손님은 왜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진짜? 자기 딴에는 이 치킨집을 처음엔 좋아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포장은 하지만
그냥 비만한 사람이 태만해 보여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소미는 그렇담? 혼자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역의 소모임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자기가 야식을 참기 힘든 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함께 모여서 야식을 참아봐요. 장소는 어디고 야식 금지 클럽입니다. 네. 저는 근데 소미가 너무 대단한 게 맞아. 30의 나이에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치킨을 좋아한다고 치킨집을 차려? 그것도 대단하고 3년 동안 이걸 한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 치킨집을 3년간 망하지 않게 꾸려온 거야. 자기가 야식을 먹었던 말던 어쨌든. 그것도 진짜 대단해. 창업 성공이야. 그 정도면. 성공했지. 근데 자기가 뭔가 그런 말을 들었어. 다정한 안부를 묻던 손님도 공격적으로 비평을 그렇게 남겨버렸고 여기에서 소미가 늪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결심을 해. 야식을 끊어야겠다고. 이게 어떤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건 간에 얘는 또 나아간 거야. 그러더니 글까지 올려. 그러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 클럽을. 네, 야식 맞아요. 금지 클럽이라는 것을. 사실 소미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소미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이럴 수 있다는 게. 그걸 뭔가 엄청 이렇게 적었었는데 삶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런 클럽을 만든다는 게 어떤 딱 그 구덩이로 파고들려고 할 때 다른 길로 환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내면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거기 갇히지 않고. 그거 좀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야식 금지를 하는 클럽을 만든다는 게. 저는 이 소미의 글에서 되게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두 부분이 있었어요. 푸식 소화가 덜 된 쓰레기차가 새벽녘에 나타나면 소미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다른 중력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랑 소미는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기로 뭉뚱그려 명명하고 지난 3년간 내일이 야식을 먹었다. 이 두 문장이 엄청 좋았어요. 뭔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그 또 이 허기로 뭉뚱그려 명명하고 야식을 먹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얘는. 근데 그때 뭔가 그 다른 중력을 느끼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이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파워 F죠. 뭔지 알겠는 거야. 알지, 뭔지 알지. 알겠더라고.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중력을 느끼는. 뭔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좀. 특히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를 허기로 문득거려서 뭔가 이렇게 먹으려고 해소하는 감각은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더 웨일이라고 아세요? 아 근데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너무 보고 싶은 영화야. 맞아요. 그것도 뭔가 또 272kg의 집에서만 생활하는 어떤 남성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막 무언가를 먹는 행위가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조금씩 죽이는 행위로서 먹게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저게 뭔지. 그 인물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너무 싫어서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건데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좋아하는 영화 하나 더 있는데 네. 길버트 그레이프 아세요? 항상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도 거구의 엄마가 나와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고 2층에도 자기 침대에도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엄마도 자기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채운 거죠. 먹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자신을 조금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야식을 거의 먹지 않아요. 그냥 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집 자체가 야식 먹는 문화가 아니었고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야식이라는 걸 몰랐었는데 야식을 먹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야식을 이렇게 먹어도 보고 하면서 아, 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근데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야식을 안 먹어봤던 거죠, 제가. 근데 제가 그 삶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야식으로 얼마 전에 제가 채워봤어요. 그냥 뭔가 마음이 되게 헛헛했고 뭔가를 제 입에 넣고 싶은 거예요. 나 오늘 고생했는데 맞아. 뭐 넣어야겠어. 그리고 PMS였어 나. 나 자극적인 거 엄청 땡겨 지금. 그때가 제일 뭐 많이 먹게 되지. 그리고 자극적인 게 땡겨요. 맞아 PMS 죠. 맞아. 탄수화물 이런 거. 나는 곱창이 그렇게 땡겨. 곱창 떡볶이 이런 게 땡길 맞아. 때가 있어. 맞아. 어지럽다. 그래서 곱창? 그래 나 곱창 먹어. 그래. 근데 나는 나한테 곱창은 친구랑 먹는 음식이에요. 아 혼자선 안 먹는. 네. 근데 아 뭐 어때? 내가 곱창 오늘 먹고 싶은데 하면서 시켰어. 미친 듯이 입에 넣었어요. 그 양이 많은데 정말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오. 맛있게 먹었어. 심지어 먹을 네. 때. 근데 딱 정리를 할 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 맞아. 먹었으면 기분이 더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진짜 나쁘고 난 곧 자는데 배가 엄청 부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 이게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게 채울 게 배가 아니었었구나를 알았어. 근데 그러고 며칠 후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었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보상 줄 거야 하고 먹었던 게 사실 약간 자학행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 안 고팠거든. 가짜 배고픔. 근데 나는 이 자학을 그러니까 이 먹는 자학이라고 하면 저는 안 먹어버려요. 괴로울 때. 탁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은데. 그니까. 맞아. 뭐든 극단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걸 안 줘버리는 거지. 더 비어 그냥 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허기라는 게 마음의 허기라는 게 있으면 안 돼. 그거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어. 자연을 보고 좋은 맞아. 사람들이랑 있고 맞아. 그 미역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그러면은 좀 채워질 것 같던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늘 되게 많이 채워졌어요. 맞아. 영영님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 야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먹은 적이 있나요? 저는 과자 되게 많이 사가지고 한꺼번에 막 먹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 한 20대 때. 나도. 그게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기분이 진짜 안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 네. 뭔가 밥 먹은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이제 뭔가 또 건강한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저도 20대 때 과자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별로 과자를 골라요. 박스 과자, 봉지 과자. 네. 봉지 과자 2개, 박스 과자 하나. 이렇게 해서 맨날 먹었어요. 그랬더니 속도 너무 안 좋고 맞아. 살도 엄청 쪘죠.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중국집 막 치킨 막 과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좋다. 뭐가요? 뭔가 과자로 그걸 해소하는 것보다 중국집으로 해소한다는 게 더 마음이 덜 아픈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정리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냥 모두가 아마 근데 정리 못해도 공감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야식을 참는 게 절제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야식을 먹고 기분이 안 좋은 건 절제에 실패했다는 거를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엄청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래요. 어머. 근데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전 정말 절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 네? 진짜? 곡기를 끊는다면
그것도 절제가 없는 거죠. 그럼 실천하고 있는 절제가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 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요즘 열심히 한다 했잖아요.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도 다 사랑인데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다. 너의 사랑에 절제와 인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내 삶을 사랑하는 태도로 했을 때. 네. 근데 난 진짜 절제와 인내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녀 관계에서도 당장 낱낱이 뭐 이렇게 좀 피드백이 빨리 와야 했고 네.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슉 돌아봤을 때 고통을 참아내고 견디는 게 엄청 능사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제가 다스리는 법을 잘 배우진 못했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전 절제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왜요? 일상을 위해서 회사에 다니지? 아침에 일어나지? 아침잠을 절제하고 있나? 그치. 맞네. 아침잠을 절제하고 있고 근데 막 진짜 사고 싶은 옷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못 참는 편인 것 같아요. 사요? 네. 근데 막 그런 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참으면 더 좋은데 사고 싶으면 좀 사버리는 것 같아요. 좋죠? 고치고 싶어. 근데 고치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럼 고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귤 선생님. 자막? 우리 둘이 자막 이것도 알려주세요. 절제에 의해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난 절제 아까 귤 선생님이 절제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이렇게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죠. 저도 그 얘기가 엄청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거를 뭐 야식을 참는다거나 뭐 술을 줄인다거나 담배를 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오는 자기 효능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날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제일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진짜. 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같은 듯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친구랑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7살 애라고 생각해라. 걔한테 뭘 줄 수 있겠냐. 너 걔한테 막 몸에 안 좋은 거 줄 수 있겠어? 7살 애기한테?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스스로한테 하는 행동 중 많은 것들이 못하게 하는 행동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또 한번 시전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했던 얘기가 막 스스로를 탓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또 그랬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되게 가끔 저는 많거든요. 아, 내가 그냥 그러지 말걸. 근데 그거를 7살 애기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속상해. 야, 이거 너 탓 아니야. 이게 왜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한테 그런 걸 잘 못할 때가 많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박하다.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그게 또 절제랑도 같이 연관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사랑하는 너무 아껴주고 싶은 애가 막 담배를 그렇게 뻑뻑 피워. 말려야지. 에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럴 거잖아. 막 말수를 막 소맥 계속 마셔. 말려야지. 맞아. 걔가 막 토할 때까지 뭘 먹어. 말려야지. 근데 그걸 나한테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는 5월달이 되기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쨌든 소미는 그렇게 보니까 절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클럽을 창단했네요. 그렇네요. 어머. 왜냐면 소미는 배가 고파 먹은 게 아니었잖아. 그치. 그 허기를 다른 걸로 채우기 위한 결심을 한 거야. 맞아. 역시 건강한 아이야. 건강합니다. 제2 멤버 정복자. 나는 이 정복자가 사람 이름인지 몰랐잖아. 정복자? 뭐 정복하는 애가 등장하나? 빌런 등장. 그랬는데 복자였어? 엄마 이름이 복자예요? 진짜? 성은 다르고? 네. 엄마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도 수복이야. 복이 들어갔는데. 옛날에 복자를 많이 넣었어요. 복자. 아무튼 복자는- 엄마 또래 네. 정복자가 댓글을 남겨요. 네. 그 소미 치킨집에서 소미 치킨집이 2층이거든요. 네. 이렇게 유리창으로 내려다보면 그 맞은편 1층에 복자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는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이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복자가 또 너무 선해. 맞아. 선해요? 너무 선해.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가 없어져. 엄마가 애를 찾을 때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복자는 남편이 그냥 살아만 있는 것도 괜찮은 거야.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영영님 글에 음. 그 칠순 파티의 엄마처럼 약간의 돌을 닦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돌을 닦는다고 사람이 다 닦이지 않거든. 그건 그래요. 전 가상 캐스팅으로 그래. 맞아. 더글로리의 여메란 배우가 너무 찰떡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했던. 야식을 참는다지만 방울토마토를 씻어서 락앤락통에 담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이분. 애들이 참겠지만 힘들 걸 생각해서 음. 건강한 걸 먹여야겠다. 칼로리도 낮고 토마토는. 그래. 난 이 부분이 도통 말도 없고 웃지도 않는 남편이 술 기운에 허허허 하며 허파에 바람 빠진 소리를 개워낼 때 마음이 편해졌대요. 이게 일미님이 쓴 거랑 뭐 같은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 표현이 없잖아, 이 사람이. 근데 조금이라도 술김에라도 어떤 표현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아, 이 사람 그래도 지금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작은 표현이라도 들어서 복자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 느꼈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남편을 계속 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복자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복자가 제 남편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자기도 더 다치지 않으려고 소미의 치킨집으로 야식 금지 클럽으로 피신을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멤버가 탄생하고 저 복자에게 하나만 더 할래요. 심지어 남편이 만취로 복자의 손을 찢어버린 거죠. 아니요? 아, 자기 손을 찢어버린 거야? 네. 아, 그래서 일을 못한. 난 복자 손까지 찢었는데. 그런 아니요. 줄 그런 알았어. 남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작은 남자예요. 그래서 복자가 더 연민을 감정도 좀 섞인 그런 거군요. 그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 3멤버. 마혜영. 어떻게 마씨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뭔가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마씨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혜영이랑 마씨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마혜영. 근데 그 롯데 4번 타자 마혜영 모르는 거. 진짜요? 네, 마혜영이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진짜요? 아, 진짜 나 몰랐어. 롯데 4번 타자 하면 마혜영. 여의예요? 여의? 아인데 해. 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야구를 몰랐어요. 전혀 몰라서. 뭐 90년대 네. 90년대. 제가 영향을 받았나 보네요. 이거 어떻게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치. 어떻게. 마혜영. 아주 어린 시절 뉴스에서. 맞아. 이렇게. 야구를 잘했나요? 네 4번 타자니까 잘했죠. 영영님은요? 저요? 저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스포츠를 다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엄청 빨라요. 오. 자, 혜영이는 네. 고3이면서 네. 3년 동안 짝사랑한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고3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먹을 것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미의 치킨집
옆 건물이 바로 엄마가 하는 빵 가게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식으로 야 이거 먹고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비인기 빵을 줍니다. 근데 먹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수 야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네. 그러다가 할머니가 보통은 할머니들은 손주가 조금 튼튼해도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걱정을 하시는 거죠. 혜영이가 너무 살이 쪄서. 할머니가 걱정하면 진짜 큰일인 거죠. 큰일인 거지. 저는 이 마혜영의 짝사랑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또 이런 사랑 이야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진열이랑 어느 정도 썸을 타고 있었다고 믿었잖아요.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진열이. 맞아요. 그러면서 넌 사람을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이 말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엄마가 저한테 되게 자주 하던 얘기가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가 편하면 안 된다.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주입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오 진짜로? 남자라는 족속들은 족속. 여자가 한 걸음 다가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약간 편협한 남성관을 가지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밀고 당기기와 튕기는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래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게 되게 안 맞는데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혜영이처럼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그 편안하게 해 쎄함이 있으신지. 저는 이걸 쎄하게 썼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진열이한테는 너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어 라는 얘기 같기도 해요. 너는 그냥 진짜 친구야. 이렇게. 근데 혜영이는 조금 오해를 한 거죠. 오해할 만했어. 근데 나는 혜영이 잘못 없다고 생각해. 혜영이 잘못이 없어. 진열이가 잘못했어. 지금 그 어느 때마다 막 열이가 넘치네. 혜영이는 잘못이 없어. 그치. 계속 칭찬도 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고 막 쳐다보고. 설레지 그럼. 그래서 혜영이는 많이 설레요. 그래서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혹시 지금이 우리의 키스 타이밍인가를 생각할 만큼 어떤 첫사랑에 빠져들어요. 사놓고 쓰지 않던 오답노트에 첫 키스의 타이밍과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첫 키스의 타이밍과 시그널이라는 글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이 문장이. 그러게. 어떤 연구가 이 노트에 쓰여졌을지 궁금해요. 혜영이도 파워 N인가 봐,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 약간 그 세로코님 글에 나오는 남자랑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진열이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말없이 흐느낍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약간 기댈 곳은 너밖에 없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진열이의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혜영이 오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좀 그냥 그쵸? 약간 했죠? 그런 것 같아. 혜영이가 어장에 있었을 거예요. 혜영이 진짜 자기가 100% 오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세요? 그 선생님. 저 좀 피곤해가지고. 야식 먹고 싶어요. 어떡해. 진열이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열이도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게 해줬던 사람이고 다른 감정이 있었겠죠.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도. 아닐까요? 아닌가요? 이성적인 감정이 아주 없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없었다고는 못해도 본인은 숨겼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의지를 한 거지. 너밖에 없더라. 의지를 뭐 너밖에 없겠어. 근데 그러면서 키스는 미지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할 때가 없었는데 의지할 때를 바꾼 거죠. 첫 연애로.
제가 나는 솔로를 애청하는데 거기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쪽에 마음 털어놓고 다른 최종 선택 다른 여자한테 하고 다른 남자한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속내를 털어놓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랑 또 설렘을 느끼는 거는 결국에 선택이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이 진열이처럼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라는 거를 만약에 되게 막 호르몬을 따지면 그건 되게 도파민은 아닌 거잖아요. 불편한 곳 자극적인 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저는 좀 저라는 인간은 약간 세로토닌형 인간인 것 같다고 저 생각했거든요. 그건 어떤 인간인가요? 그거 어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세로토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전 네. 자극적인 것보다 그냥 자연 보고 이런 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네. 뭔가 그 한순간의 자극으로 제가 행복해지고 거기서 재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제가 주고 싶은 것도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극을 주고 싶다거나 그런 욕구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래서 이 편안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네, 진짜 네.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든 뭐 그게 뭐든. 저희 엄마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있던가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다니까. 근데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연애 초반에는 편하지 않지 않나요? 그 연애 초반 너무 오래전 일 같아서 기억이 안 나요.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설렘이 있다라는 거는 좀 불편한 거죠. 그건 거죠. 처음부터 소미는 편안했던 거야. 편안했던 거죠. 어머, 혜영. 소미 미안해. 혜영이. 혜영. 이름까지 미안해. 혜영. 그러다가 이제 혜영이가 수능 100일 전에 진열이랑 자주 가던 놀이터를 지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딱 마주하게 되죠. 진열이의 첫 키스를 자신이랑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비참한 건 좀 웃기지만 내가 혜영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비참했던 건 진열은 미지에 대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애라고 설명했었다. 혜영이는 진열이가 미지에 대해서 얘기한 걸 들었던 적이 있는 거야. 몇 번이나. 근데 불편하게 만드는 애라고 말하면서. 이게 어떤 비교거잖아요. 네. 너는 진짜 편안하게 해. 이러는데 야 걔는 진짜 사람 불편하게 해. 이런 키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니까. 어떡해. 사랑의 관계에서 되게 클리셰 같은 어떤 법칙인 것 같아. 이런. 맞아요. 쟤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 이상해. 막 이렇게 해놓고 사실 좋아하고 있고. 이런 거. 수학여행 갔을 때도 이제 여자애들끼리 같이 진실게임 같은 거 밤에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애들이 쟤 뭐 만약에 그 남자애가 세루코 오면 세루코 진짜 쟤 이상해. 쟤 너무 싫어. 이래놓고 이제 진실게임 하면 다 개 좋아하고. 너도? 나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애를 좋아한다니까. 다들. 그니까 눈물을 흘려야 될지 응원을 해야 할지. 최소한 진열이가 그 편안한 감정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오해하게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냥 보통의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의지하고 싶겠지. 진열이도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고. 맞아. 편안하고 그쵸. 이게 사랑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은 있었던 거일 테니. 맞아요. 맞아요. 딱 100대 0은 항상 아니니까. 어쨌든 혜영이도 소미에게 갑니다. 그래서 소미의 치킨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세수도 한번 하죠. 그리고 이 클럽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여서 각자 할 일을 하고 대화는 하지 않아도 좋다. 모이는 시간은 12시. 그래서 진짜 이들은 모여서 별걸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저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세 명이 각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셋이 모임으로 인해서 셋의 또 이야기가 흘러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이 그냥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이야기 구조에서. 그래서 만약에 혜영이든 소미든 이 복자 아주머니든 이 삶의 엄청난 과정 중에 다 점 같은 사건들이었겠구나 이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한테 대입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 맞아요. 뭐 지금의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내가 이 인물들의 고난이 점처럼 보이듯이 점이고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대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글은 이들의 전사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하지만 같네요. 저에게 이 글은 전사가 가장 중요했고 음.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이 계속해서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의 의미가 더 컸어요. 저는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벌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도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고 이들이 모인 것 자체도 엄청 사건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진짜 사실은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원래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고 그 이야기 말고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거기서는 막 요란법석 하거든요. 야식 금지 클럽이라는 그거는 같이 가는. 네. 다른 버전이라는 게 그 뒤에 이야기인가요? 전혀 다른 이야기. 야식 금지 클럽은 맞고. 네. 되게 원래 글이 있는데 새로운 같은 주제로 새로운 방향으로 가 보면 되게. 아마 제가 썼던 글은 이들이 만나고 나서에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랬구나. 나는 이게 또 우리 같기도 했어. 다 각자 어떤 과정과 사연들이 다 있는데 일단 여기에 모일 때는 우리의 일을 하고 또 각자 또 자기의 주거지로 가서 또 뭔가를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기도 하다 이러면서 봤어. 각자 만들고 싶은 클럽 있으세요? 저는 침묵하기 클럽. 제가 침묵을 못 견디거든요. 지금 갑자기 침묵. 저는 진짜? 새로운 우리랑 사람 같이- 만났을 때 뭔가 그걸 못 참아서 막 진짜 저를 팔아가지고까지 막 얘기할 때도 있는데 좀 처음 만나서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헤어지기 이런 거 연습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습해 보세요. 네, 연습해보겠습니다. 되게 신박하다.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눈빛으로 저 초록색 옷입니다. 이러면서. 와, 근데 그걸 되게 어색해하지 않는 연습하기. 어렵다. 영영님은요? 그냥 뭔가 같이 여행 가는 클럽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저 방금 생각났어요. 빵집 투어 클럽. 전국 빵 맛집. 맛있다. 성심당부터. 야식을 안 먹겠다면서. 빵투. 이 글 읽고 뭔가 나의 해방일지 이런 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드라마. 뭔가. 어쨌든 이 소미가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되게 큰 일을 한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 글을 쓰면서 좀 일미님이 정리된 거나 뭔가 해소된 감정이 있으신가요? 해소된 감정. 저는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글을 쓰면 주인공들이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알겠는데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보겠다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미가
건강하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미의 치킨집에 또 출입문에서 도어벨이 울리면서 열린 문틈으로 밤 공기가 먼저 들이치고 누군가 또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요 하면서 오겠죠. 과연 전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 다음 이야기도 보고 싶어요. 진짜 재밌겠다. 근데 저는 소미한테 근데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좀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뤄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알게 모르게 다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사는 나라만 바뀌어도 그 기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단골 손님이 말한 걸로 어떻게 보면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행위를 한 건데 다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고 못나고 난 또 뭐가 그렇게 못났고 걔는 뭐가 그렇게 잘났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클럽 안 만들고? 클럽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진짜 소미의 선택이 되면 좋겠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막 어디서든 영향을 받아서 어디서든 자극을 받아서 무언가 행동을 하기는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인 게 너무 멋있어. 근데 소미가 이 당장에 깨우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야식 금지 클럽을 모아서 뭐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깨우치지 깨우치겠지. 않을까요? 응. 이야기는 원래 그런 거니까. 맞아.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뭔가 이 인물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아직 하지 않은 전 단계이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 멤버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물인지를 보는 것만 해도 재밌었어요. 저는. 너도. 그리고 그런 세 명이 모여서 아직 뭔가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뭔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클럽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상상력 자체가 저는 재밌었어요. 나도. 그 심야 식당에 맨날 그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인은 막 다 절절하잖아. 근데 보는 우리는 이제 저런 일이 있었구나잖아.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야식 금지 클럽 이야기를 끝내고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주도 아늑하세요.